이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6.21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이어서 쏙쏙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도 이 6월 21일 대책에 대한 내용을 갖고 추가적으로 좀 뉴스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무슨 언론에서, 그러니까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할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은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요, 여기서 나온 자료를 전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 나온 첫 번째는요, 우선 이렇게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해가지고 나와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금융위 부위원장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제 모두 발언하면 회의석상에서 첫 서두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간략하게 나오는 얘기지만 어찌 보면 함축되어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다 여기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자세한 안건이 뭐냐 라는 부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이렇게 크게 이제 카테고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요 내용을 이제 브리핑, 발표문 해가지고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브리핑문, 국토교통부 토지실장 브리핑문 해서 나왔습니다. 요거를 간략하게 해드려요. 왜냐하면 길게 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이렇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추진 배경이라든지 기본 방향은 이러이런 데서 나온 내용입니다 라고 해서 하는 거고,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 방안을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한 요약, 브리핑을 한 거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뭐 7월부터 7, 8, 9월 달에 3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분기에 대한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해가지고 이렇게 과도한 세부gram 완화부터 해가지고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실소유자에 대한 금융 지원, 마지막으로 시장 기반의 공급 확대 및 규제 하나,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브리핑문이에요. 그래서 교통부에서 또 다뤄야 될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필수 요소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양가 사안제 관련돼서 한 내용을 이렇게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브리핑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재값 상승률은 공급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뭐 심사 절차를 합리하고 투명성 제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장관 이하의 뭐 차관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모두 발언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모두 발언이 좀 더 중요하냐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임대차 시장 안전 방안 및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라는 부분을 쭉 해서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추진 배경도 있고 또 기본 방향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 추진 과제 해가지고요, 이 현행 개선책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거를 꾸준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쉽게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어찌 보면 모두 발언에서 했던 내용 자체가 함축적으로 좀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모두 발언에서 한 내용을 갖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이에요.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입니다. 자, 순서는 경제부총리죠. 모든 장관보다도 경제부총리, 뭐 교육부총리 해가지고 국무총리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부총리 격이고, 그다음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제도를 이제 정책으로 내세울 건데 각자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들여다보자 이거죠. 자, 우선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자, 지금부터 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 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직은 안정세라고 솔직히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전 정부에서 너무 과하게 집값이 올라간 탓에 좀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면 보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다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에 일부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금년 8월부터는 2년 전에 임대차 입법에 따라 2022년 7월 말에 통과된 부분에 따라 이제 임대료 5% 이하로 인상한 전세 계약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만료되고,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세제, 지금 금융 지원 그리고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제 어떤 걸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말고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각자 역할 중에서 이렇게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거를 자세히 언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 방안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계약 갱신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꼭 국어 선생님처럼 찝어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래 하다 보면요, 강화라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게요, 규제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옥죄는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제 완화라고 한다면 규제 완화 측면은 풀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 높여주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많이 이렇게 특히 부동산 관련된 단어로 쓰는 것에 익숙치 않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약갱신 만료된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분들을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 확대하겠습니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겠다. 월세를 내가 얼마를 내고 있으면요, 전부 다 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인데 최대 12% 공제되는 것 중에서 15%를 공제를 해준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더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이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걸 소득 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임대 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자, 규제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조정대상 구역도 있고요. 그다음 투기과열지구도 있을 거예요. 물론 투기지역도 있는데 투기지역은 요즘은 좀처럼 이렇게 거의 유명무실화된 내용이고, 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와 그러면 조정대상 구역에서는 각각 대출 규제가 더 일반 다른 곳에 비해서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더 많이 하는 곳인데, 어쨌든 이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를 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내가 A라는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B라는 주택을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해요. 그러면 조건이 뭐였냐면, 이전에는 이거 6개월 이전에 6개월 이내, 이거 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팔아야지만 대출을 내주는 조건이었어. 안 팔았어? 대출 회수. 이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2년 안에만 팔면 대출 회수는 안 할 테니까 그 조건으로 대출을 내줄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주택, 요거죠. 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 저기 했는데, 전입 의무, 내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전입 의무 필요 없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존 임차인이라든지 아니 뭐 이런 부분들 너 나가 라고 안 해더라도 계속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그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서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그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적용을 하는 건데요.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은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들어가 안 살아도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게 되겠죠. 자, 민간 건설 입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자, 민간 건설 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이에요. 지원 강화예요. 지원 확대. 그간 주택가격 상승 요인을 반영해서 임대주택 양도시에 법인세 추가과세 20% 면제를 위한 주택가격 요건을 6억에서 9억 원 공시가인데, 자, 이거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가 팔 때 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6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과세 20%에 대한 부분을 면제를 해줬는데, 그 부분을 9억까지 늘려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장특공제 특례 시한을 금년 말까지였었는데 그걸 2년 연장,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좋잖아요. 뭐 양도세에 대한 부분
뭐 언제까지 팔아야지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라는 게 좀 더 늘려 잡아 준다면은 아무래도 더 이걸 연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 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죠.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숙제네요. 자, 이거는 어쨌든 좀 법적인 제도를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겠지만은 어쨌든 이것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에서 이 3분기 7월, 8월, 9월에 대한 내용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부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를 언급을 했어요. 사실 취득세는 행안부 장관이 언급을 해야 되는데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분기 추진 과제에 대한 통합적인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 가격 제한 없이 전에는 소득 가격 제한을 두고선 혜택을 줬는데 누구에게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종부세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요, 많은 분들. 자,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 개편 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또 7월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입 요건도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실수요자 측면에선 균들 상환 방식이다. 그러면은 계속 부담이 크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급여도 더 올라갈 텐데 처음에는 작게 내고 점점점 급여 소득이 올라가면서 더 크게 늘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실질적이겠죠. 그런 부분이 체증식 상환 방식인데 요거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가입 요건도 완화를 하겠다, 늘려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도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다 라는 내용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규제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그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꾸겠다라는 내용하고 주택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규제 지역에 대한 조정 방안도 6월 말까지만 하겠다. 규제 지역, 이런 그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구역, 요거를 조금 조정하겠다. 좀 해제될 곳은 해제되고 하는 거겠죠. 좀 다수가 해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또한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 원 공급에 대한 입지 유형 시기별 공급 계획도 구체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3분기 7, 8, 9월 안에 이런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또 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 파급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준비되는 대로 순차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토교통부, 행안부 그리고 금융원의 부위원장이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나올 차례예요. 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두 발언입니다. 예.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규제 철폐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첫 번째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25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공급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 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 논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죠. 네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역할은 여기서 네 가지입니다. 자, 분양가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우선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허그, 고분양가 심사 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서 시장 불확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 분양을 촉진하겠습니다. 이 허그가 뭐냐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다 하는 데 있어서 내 멋대로 분양 금액을 책정을 하게 될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소위 이제 보증을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시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인 이 분양가 상한제의 제어 역할은 허그가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근본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 최근 자재비 상승분 반영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물가 우려와 국민 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더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그 내용이 거의 한 4%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 아울러서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분양가 심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 등으로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허그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가 선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만을 심사 기준으로 두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서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많은 것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 자,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습니다. 대략 한 3개월 이내니까 한 8월 늦어도 8월 20일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소리죠. 예.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 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 방향 아래
장 차관이 직접 전문가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공급 계획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그간의 공급 적정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주거 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이에요.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 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서 연내 첫 공급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 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지역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마련해서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 논의예요. 자, 아까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언급을 했었는데, 아울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의 관계부처가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마련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법 개정론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기관 연구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에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 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 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 집 마련에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또 거의 읽어 내려가는 수준이긴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뭐 현행, 개선방 이런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언급하다 보면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예, 그래서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모두 발언에 대한 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행안부 장관의 모두 발언인데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시네요. 그래서 행안부 차관이 대독을 했는데 자, 뭐 행정안전부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취득세예요. 그래서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자 안전 보완 대책에 포함되어 그해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당시 주택 중위가격 등을 근거로 설계한 제도로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의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중위가격, 주택 중위가격, 아파트 중위가격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이 좀 아무래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의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하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좀 감면을 해주겠다는데 솔직히 너무 약해요. 이 정도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취득세 언급을 한다면 2020년 7월 10일 날 뭐가 바뀌었습니까? 다주택자, 특히 조정대상 구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할 때 1주택일 경우에는 1에서 3%. 이게 원칙인데 전국은 이제 1에서 3%예요. 이제 조정대상 구역에서는 2주택 구입할 때 8%, 3주택 구입할 때 12%로 올려놨어요. 집을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2주택, 3주택 못 사도록 이렇게 막아놨는데 사실 이게 제도적 결함이라고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의 아니게 또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또 필요한 주택을 살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콱
틀어막은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언급 않고 여기 안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너무 이렇게 작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좀 확실하게 취득세 감면이 좀 따를 수 있도록. 지금 내용이 정상화 아닙니까? 전에는 안정화 실패했죠. 예. 정상화는 옛날 것으로 돌려놓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요. 자, 주택가격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서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뭐 12만 3천 가구에서 20만 6천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할 겁니다. 요거 갖고는 성이 안 찬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취득세 부분을 대폭 조금 손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자, 자 기존 볼까요? 다시. 자, 기존에 뭐 소득 기준, 주택가격 기준 경기에서 발생하던 은퇴 효과 또한 해소하여 폭넓은 주거 안정 지원과 기대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오늘부터 바로 소급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취득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다음은 네 번째. 금융위 위원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또 부위원장이 나왔네요. 이번에 모두 발언입니다. 자,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대출이죠.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기존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 대출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 전입 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죠. 아까 언급했었던 내용이에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오는데 아까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할까요? 내가 A를 갖고 있었는데 B를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입을 할 경우에 기존 주택 A를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 거를 2년 안에 팔면 된다라는 부분이고, B를 대출을 받고 사는 데 있어서 거주를 해야 돼 라는 부분을 전입 의무에 대한 부분을 폐지를 하고 기존 임차인이 뭐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예. 자, 이런 게 뭐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이제 방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보유주택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 원으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전세대출을 받았어요. 시세 상승이 됐어요.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한을 허용하겠습니다. 현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전세대출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 9억이 넘는 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돼야만 하는, 9억 넘었다고 그냥 전세대출 너 갚어 라고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그래서 대출 규제 개선 정상화해서 3분기부터 이런 내용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완화를 위해 초창기 모기지론을 도입하고 최저임금 상환 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하고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서 노령층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겠다 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2억 원으로 완화해서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 보증료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 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LTV 80% 완화, 청년층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의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관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심사, 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신 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한 내용인데, 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지금 네 분의 이 모두 발언에서 어떤 가장 그 이슈와 가장 그 주제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다 언급을 했어요. 자, 잠깐만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잠깐 좀 들여다보고요. 방송 보시면서 야 이거 머리 아파 좀 쉽게 좀 설명해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의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해가지고 나왔는데, 추진 배경 첫 번째,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한 배경이었다. 정책 여건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임차인 임대차 시장 안전 방안해서 이렇게 아까 상생 지원, 상생 임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는데, 이게 좀 봐도 복잡하죠. 현행은 이렇고 개선책은 이렇고 언제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죠?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혜택도 이러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언급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아주 여러분들 머리가 좀 아파진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으로 함축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6월 21일 윤정부 들어서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쏙쏙 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이 부동산 정책, 6월 21일의 부동산 정책 내용을 또 여러 이제 언론에서 다룬 기사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